좀 가면질 아까 저희 우리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이제 결국 이제 그 계속 거기 계시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같이 근무하게 된 건 아니죠.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술자니까 현장으로 책임자로 다니시고 네. 우리 그 이명박 사장께서는 관리직으로서 이제 본사에 들어와서 본사로. 그 중기 공장 이사를 하셨어요. 중기 그거 하신 다음에 이제 본사에 들어가지고 네. 관리 전반적인 관리를 이제 맡게 되시고 그 이유는 다른 길로 이제 그 뒤로는 완전 다른 만나기 길. 저는 힘든- 기술자고 네. 이분은 관리로 그 후로 그 만난 적이나 스킨십은 없고 이거 보고차만 그 가서 결제나 보고하기 위해서 만난 거 외에는 이제 스킨십은 옛날처럼 그렇게 될 수가 없죠. 네. 그럼 이제 뒷부분을 좀 넘어가지고 1989년도에 이제 현대 목재 계시다고 하기도 하고 또 고려산업개발 부사장으로 계시다고 네. 어느 쪽이 맞습니까? 89년 1월 1일부로 네. 제가 고려산업 부사장으로 갔습니다. 네. 부사장으로 가고 그 고려산업에서 한 1년 8개월 정도 있다가 네. 1990년 8월부로 현대알미늄 대표이사로 그 부임해서 현대알미늄을 그 경영하다가 네. 그 8년 뒤인 1998년 8월 달에 현대알미늄, 현대목재, 고려산업개발이 그 합병하게 됐어요. 예. 그렇게 해서 합병하게 됨으로써 이 현대알미늄, 현대목재가 고려산업에 합병되면서 그 저는 퇴직하게 되죠. 현대알루미늄 대표이사로 굉장히 꽤 오래 계셨다, 그죠? 8년간 있었습니다. 예. 예. 그럼 이제 결국 그 합병하면서 이제 현대를 이제 떠나게 된 거죠. 그렇습니다. 합병하면서 고려산업 사장에게 모든 업무를 인계시키고 예. 저는 그때 이제 퇴임을 하는 거죠. 예. 그럼 현대를 떠난 이후에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? 현대를 떠나고 뭐 이제 그 이제 퇴직자로서 그냥 지냈습니다. 다른 회사를 가신 적은 아니고요. 네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우리 부술자의 창업자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제 창업자와는 좀 자주 좀 만난 편이에요. 예, 그렇습니다. 뭐 정기적으로 만나는 그런. 그 수시로 예. 그분이 나를 또 찾았고 예. 또 문제 있을 때마다 제가 올라가서 뵙고 그래서 좀 스킨십이 그래도 조금 그 많았던 그런 관계였습니다. 그러면 이게 뭐 업무차 만날 때도 있고 사적으로 만날 때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그 업무차 만났을 때와 사적에 만났을 때 좀 차이가 있습니까? 차이가 많죠. 어떤 점이 좀 그렇죠? 업무차 만났을 때는 그 조금도 그 빈틈이 없기 때문에 그 표현을 어떻게 하면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심지어는 그 자기 아들분들 있지 않습니까? 예. 뭐 지금 이름 거론하시 예. 아들분들도 아버님 하지 못하고 회장님 했지 않습니까? 그런 분인데 그 숨이나 제대로 쉴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가 아니고 굉장히 소위 말하면 무섭죠. 무섭고 엄격하시고 그렇지만 사적으로 만날 때는 굉장히 그 소탈하고 격의가 없고 친화력이 있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. 일단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네. 우리가 뭐 흔히 말하기 창업자는 굉장히 검소하다고 말하잖아요. 네. 실질적으로 뭐 어떤 분 우리가 뭐 옷이라든가 뭐 신발 얘기도 많이 하시던데 겉으로 봤을 때 제가 네. 이제 그 검소를 포함해서 창업자에 대해서 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 그동안 제가 이제 그 만날 수 있었던 분이나 제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었던 분 중에서 아마 이처럼 탁월한 그런 분은 없지 않나. 한 세기에 한 분 정도 나올 똥말똥한 그런 그 탁월한 분이 아닌가. 뭐 그분을 내가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. 그래서
소위 보통 사람, 나도 노력하면 저분처럼 되겠다 하는 보통 사람의 범주는 분명히 아닌 분입니다. 그 특히 뭐냐, 이분은 남들이 다 불가능하다. 그리고 남들이 다 고정관념에 살아가 도저히 안 된다. 이거를 이 양반은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갑니다. 그 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베일 산업항이라든지 또 뭐 그 경부 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저쪽에 그 아까 얘기한 그 문산 그 자유로라든지 울산 중공업을 뭐 설립한다든지 이런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타파한 그런 그 창의력으로 그 추진하는 그 강력한 추진력은 아마 이분보다 더한 분이 있을까 할 정도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또 느낀 거는 그 인재를 사람을 쓰는 용인술이 뭐 용인술이라고 뭐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탁월합니다. 그래서 그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150% 내지 200%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독특한 용인술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비단 제가 신입사원이지만 신입사원 때 물론 제 위에 그 많은 그 신입사원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. 그 사장이 그 당시 사장이 신입사원의 이름을 기억을 해서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만나면 바로 이름 영재군 그 잘했었어 요즘도 열심히 하나 이름을 다 이게 관심 있는 대상은 어렸을 때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내가 안 보이는 그늘에 있어도 그분은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필요하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. 공사관리부에 있는 나를 불러가지고 자유로에 투입시키고 도로공사만 하던 놈을 갑자기 불러가지고 항만공사에 투입을 하고 세계적인 초대형 공사를 불과 76년이면 제 나이가 39년이니까 37살입니까? 37살 새파랗게 젊은 놈을 그 초대형 공사의 총책임자로 네가 해결하라. 정권을 다 행사하고 책임져라. 이런 그래서 딱 필요할 때 딱 필요한 장소에 누구도 계급이고 뭐 개의치 않고 딱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 능력을 한 200% 이상 발휘토록 하는 그런 용인술은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. 제가 볼 때는. 그리고 아까도 뭐 얘기했습니다만 효율성을 어떠한 그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효율성만 극대화된다면 조직을 매우 간편하게 운영하시고 그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그 라인으로 재빨리 구축합니다. 뭐 어떤 뭐 질서, 순서 뭐 이거 다 파괴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할 때는 뭐 조직과 그 정상 시스템을 운영합니다만은 어떤 특정한 목적과 특정한 그걸 수행할 때는 모든 기존 라인 이런 거 다 생략하고 효율성만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운영하는 이 능력은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매우 탁월합니다. 그 예로는 아까 말씀드렸죠. 자유로 공사를 차장에 불과 내가 결정한 거는 인력 장비 차제 기타 모든 지원을 즉시 하도록 하는 조직으로 바꾸고 심지어는 그 각 부서의 중역들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제가 얘기하면 받아서 즉시 각 부서에 연결해서 지원되도록 하는 이런 거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부산항 신부들을 본사에서 관리토록 하면은 거리도 있고 또 내가 서울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고차 하는 이런 그 로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인접인 울산 사무소에서 직접 지원토록 한다든가
주베일사라고 하는 그 초대형 공사도 한국과 주베일이라는 사우디라는 그 거리와 그 벽을 넘어서 그 위성 전화를 가설토록 해서 매일같이 작업 지시를 하고 그 작업 지원을 독려하는 뭐 다른 기존 이런 게 없습니다. 그런 걸 보면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 조직을 그 운영하는 능력은 제가 볼 때는 그 대단하다고 보시고요. 그 다음 또 제가 느낀 거는 그 굉장히 세밀했어요. 디테일하십니다. 그런 큰 사업을 하시고 그런 분이 공사 계획을 검토한다든지 공사 예산서를 가지고 제가 올라가면요, 그냥 뭐 다른 사장분들 이런 분들은 디테일을 모르니까 표현하자면 그만큼 그 깊숙이 관심이 없다고 할까요? 그러니까 대충 듣고 큰 부분만 만지고 결제해요.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습니다. 제가 매번 겪었는데 그 공사 수행 계획을 만들고 예산서를 만들어 가면요, 어떤 공사 물량이 있으면 그 물량을 기간 내에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인원과 장비 뭐 이게 투입돼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장비의 경우는 그 장비가 가지고 있는 최대 능력을 발휘토록 하는 그 능력에다가 그 캐패시티에다가 기상 조건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그 우리가 작업 가능한 날짜도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날짜를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그 물량을 소화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하면은 소위 능력이 최대화된 상태 장비와 인력 숫자가 나옵니다. 그걸 본인이 연필로 침발라가면서 같이 계산하는 거예요. 그 굉장히 커다란 그 일을 추진하신 그분이 이러면은 아마 외부에 알려지죠. 저랑 이렇게 연필을 놓고 같이 계산하면서 제가 거짓말 할 수는 없어요. 물량 나와 있겠다. 캐파 있겠다. 물량 캐파 나누면 그 양이 나오면 그 다음 대당 최대 캐파로 나누면 대수 나오는 거예요. 그걸 내가 어떻게 속입니까? 속일 수도 없으려니와 그걸 능력을 그렇게 쥐어짜다시피 매번 그래 그리고 큰 점하고 이걸 해 이게 아니에요. 본인이 전부 계산합니다. 지금까지 내가 이 부산항만 그 주베일 산업항 또 제가 83년도에 현대로서 가장 힘들었다는 또 현장이 있습니다. 그 요르단 시리아간 고속 거기서 굉장히 그 적자를 봤지만 결국 끝냈습니다만 장비도 당초 예상했던 거의 2배 이상 들어가고 인력 그런 것도 전부 판단한 다음에 디테일하게 판단한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시행해요. 시간을 끌지 않고 그대로 결정해주는 그래서 세밀하면서도 과감한 결정. 그러니까 공사 수행 계획도 그렇게 세밀하게 파헤치고 공사할 때 문제점에서 지원을 할 때도 보고를 받으면 그거를 본인이 직접 계산해 가지고 확인한 연후에 그대로 지원하는 그렇게 세밀하면서도 결정을 할 때는 과감하게 해주시는 그런 또 능력이 탁월하시고요. 그 다음에 내가 또 그분한테 느낀 거는 그렇게 그 우리한테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한 그 친화력이 있습니다. 그 이분이 항상 그 만날 때 사람이 사람을 빨리 사귈 수 있는 방법은 같이 함께 노래하고 같이 춤추고 같이 웃고 하면은 굉장히 마음과 마음이 가까워진다. 그래서 이분이 원래 음치예요. 음치. 노래 못합니다. 반음도 못 내요. 그런데 그 7, 80년도에 이분이 거의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매번 울산 그 중공업 현대자동차 쪽으로 계속 가십니다. 가실 때
그 운전기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. 그 실제 내가 확인했습니다만 그 예에서 쨍하고 볕들 그 노래 좋아하셔. 그 한 노래를 한 테이프에 계속 쨍하면 그 끝나고 또 하고 또 그거를 울산을 왕복 몇 번 할 때까지 그것만 하는 거예요. 그것만 틀고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음친 양반이 노래 100곡을 하더라니까요. 100곡을 타소아가 우리들 앞에서 자신 있게 불러요. 쨍하고 했더라 뭐 이거야 정말. 그래 야 참 대단하다. 반음도 못되는 음치가 약간 어색하지만 그래도 노래 거의 정확하게 다 부르셨어요. 그래서 그리고 이 양반이 이제 강조한 게 뭐냐면은 그 저희들하고 이렇게 그 이제 개인적으로 어울리면 꼭 그 이때는 퇴근 무렵에 몇몇 사람 남으라 그럽니다. 그리고 이제 데려가서 같이 이제 술집에 가요. 그럼 우리하고 같이 마시고 노래하고 같이 춤추고 그때는 완전히 그 굉장히 가까워요. 굉장히 그 친근미가 있고 또 그 이 양반이 그 좌중을 웃기는 유머가 탁월합니다. 유머 능력도. 그래가지고 그 뭐 회식을 하거나 뭐 이렇게 모인 자리에 가면은 반드시 그냥 좌중을 막 와 웃게 하는 그런 그 유머가 굉장히 풍부해요.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도 여러 번 얘기해서 그 모르는 사람 남하고 친해지려면 노래를 배우고 그리고 그 좀 웃기는 얘기도 잘해야 된다.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술자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 그 창업자가 그렇게 한 바람에 저도 그 조용필이 노래를 참 좋아하고 부릅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가끔 그 롯데 그 볼륨 같은 데서 무슨 그 그룹 차원의 파티 같은 거 하면은 뭐 제 목소리도 이렇게 뭐 허스키합니다만은 이렇게 뭐 김영재 나와 그러면 거기 나가서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저희도 칼을 갈아야 됩니다. 그래서 그 저희 그 회사 간부들은 다 노래를 잘합니다. 그 지금 현대 중공 회장했던 박재면 전 회장도 노래 못했어요. 노래 못하는데 이 양반도 우리 그 창업주가 일어하시니 계속 조용필이 노래만 그 양반도 우리 창업주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별명이 박재면이가 아니라 박용필이에요. 박용필.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회식 모임가 하면 박용필 씨 이런다고 우리 회장이 박용필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. 그럴 정도로 그 친화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스킨십을 통해서 이분에 대해서 물론 뭐 다른 분이 다른 각도인데 굉장히 그 아까 말씀하셨죠. 소탈하고 검사하고 격의가 없어요. 그 80년도에 이 양반이 중동 출장을 그 자주 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수행을 몇 번 했는데 지금은 뭐 747이다 뭐다 해서 바로 가지만 그때는 반드시 테크니컬 랜딩에서 방콕공항 같은데 그 기착했다가 갑니다. 근데 뭐 1시간 후쯤 가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잔 고장이 많아요. 그러면 한 4시간, 5시간 방콕공항에 그 승객들이 기다려요. 그 창업주를 모시고 가면 그 옛날 그 비닐 가방 있죠? 그 뭐 이렇게 껍질도 좀 벗겨진 그 비닐 가방 이렇게 좀 후줄한 그 비닐 가방 들고 다니시는데 그 비행기가 테크니컬 랜딩에서 한 4시간, 5시간 저거면 그 막 와글와글하는 공항에서 이렇게 의자 붙여놓고 주무신다고 해요. 거기서 베고 가방 베고 주무시면서 나 좀 잘 봐. 그리고 주무셔요. 그러니까 굉장히 검사하죠. 전혀 그 재벌티 나지 않는 그런 검사하고 또 그 신입사원 뭐 학위 수련대회라든지 가시면 뭐 울산이건 그 당시 강릉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. 저도 뭐 많이 따라.
거기 가면 반드시 노래자랑 그 심사원들하고 씨름, 그리고 또 이분이 테니스를 좋아해요. 저도 그 몇 번 테니스 파트너를 했습니다만은 테니스.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그렇게 검소하고 이렇게 격의가 없고, 또 그 아까도 잠깐 함께 술집에 가서 우리를 이제 한 시간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다 이제 모르는 분들 다 이렇게 막 어려가지고, 그게 아니고 자기가 먼저 노래도 하고 웃기는 소리, 음담 패선도 섞어가면서 웃기기도 하고, 뭐 그러니까 분위기가 금방 부드러워지고 같이 춤추고. 그래서 굉장히 검소하고 소탈하고 격의가 없는 분이다. 그러니까 제가 그 스킨십으로 느낀 그 창업주는 그렇습니다. 뭐 다른 분들이 또 보는 건 있겠습니다만. 네. 요약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창의적인 그 아이디어로 과감하게 그 추진해 나가는 그 추진력, 인재 적소적소에 배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토록 하는 용인술, 그리고 기존 시스템에 얽매이지 않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조직을 운영하는 능력, 그리고 디테일하면서도 빠른 결정과 과감한 지원, 그리고 친화력을 매우 그 깊은 친화력과 검소하고 소탈한 이런 그 지도자를 제가 그 옆에서 이렇게 모셔보면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한 세기에 한 분 정도 저런 분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? 우리하고는 완전히 뭐랄까, 우리는 노력하면 되고 보여요. 우리는 좀 저분 그 보통 사람들 대부분에서 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다 나도 노력하면 저 정도는 이럴 수 있는데 이분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그 훌륭한 분. 그럼 이 상식전에 봤을 때 이분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잖아요. 예. 근데 아까 여러 가지 계산을 같이 하셨다 그러는데 그때 거의 계산 능력이 탁월하다고 보십니까? 주로 계산이라는 게 뭐 미분방정식하고 곱하기 나누기인데 네. 그거야 잘 하시고, 또 그 다른 분들도 뭐 다른 또 매스컴도 말이 이분은 모든 거를 그 신문에서 다 신문이 자기 선생이라고 그럽니다. 그래서 하루 오는 신문을 매우 디테일하게 보십니다. 뭐 대충 훑어보신 게 아니라 기사 내용을. 그러면은 그 신문지 속